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오지연입니다. 며칠 전에 삼성병원에서 일하셨던 선생님이 정말 이제 최종적으로 미국 병원에 취업이 확정되면서 이제 아마 오늘부터인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일 시작하기 전에 만나서 이제 점심 먹고, 그래서 그동안 제가 미국에서 일하면서 봤던 어떤 이런 의료사고, 간호사가 만들었던, 저질렀던 실수 같은 거, 이런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중에라도 미국 간호사로 일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현재라도 이제 미국 간호사로 일을 하시면서 어떤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해서 이제 일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이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많이 보는 게 일단 라스트 네임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교차 투여 아니면 이제 주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환자를 여기서는 라스트 네임으로 불러요. 이렇게 풀 네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기 같은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는 뭐 오 베이비 보이, 그리고 뭐 파크 베이비 걸, 뭐 킴 베이비 보이, 뭐 이런 식으로 엄마의 라스트 네임을 따라서 이제 이름을 얘기를 하거든요. 레포트도 그렇게 되고 모든 환자의 이름이 그렇게 라스트 네임으로 들어가는데 뭐 파크, 한국 사람 누가 많죠? 파킴 이씨 많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뭐 한국뿐만 이런가요? 여기 캘리포니아, 특히나 제가 일하는 LA는 여기 멕시코랑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히스패닉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히스패닉 분들이 또 같은 라스트 네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헤르난데즈 페이션이 2명 있다, 뭐 로페즈 환자가 뭐 몇 명 있다, 이렇게 같은 이름 가진 애기 환자들은 그 네임 얼럿 하니까 주위에서 이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겪었던 그 사고 중에서 첫 번째는 모유를 이제 잘못 준 경우였어요. 킴 아기가 이제 1, 2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호사가 킴 아기 첫 번째 아기 모유를 두 번째 아기한테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인시던 리포트도 쓰고 체인 오브 커맨드 리포트 시스템에 따라서 뭐 차즈 널스한테도 보고가 들어가고 매니저한테도 얘기가 들어가고 한 다음에 이제 보호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킴 아기한테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킴 아기가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모유를 너 아기한테 줬다,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엄마의 반응 때문에 의료진이 더 놀랬던 거죠. 나는 모유가 안 나와서 내 아기를 모유를 못 주고 있었는데 딴 애기 모유 줬으니까 너무 고맙다, 잘됐다, 괜찮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을 했을 때, 시작을 했을 때 저한테 오히려 물어봤던 거죠. 그 엄마가 그렇게 한국에서는 다른 이제 엄마의 모유를 받아서 아기를 주기도 한다는데 정말 그렇더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무마돼서 넘어간 케이스가 한 번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지금 현재 일하는 병원에서도 모유를 잘못 주는 이런 이제 사고가 있었어요. 그거는 상황이 그때랑은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조금 이제 보호자도 컴플레인을 많이 하셨고 잘못 준 간호사가 요거는 좀 경고를 먹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모유를 3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 환자는 굉장히 이제 좀 미숙아였는데 적은 용량이었지만 모유를 계속 해서 컨티뉴스하게 메디케이션처럼 24시간 들어가는 아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래도 이제 24시간을 계속 같은 모유를 주진 않아요. 그때그때 용량을 뽑아서 3시간, 4시간 들어가는 그 시린지만큼만 만들어서 그때그때 교체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상. 그래서 나이트번이 새로 시린지를 이제 걸은 거예요. 모유를 걸은 거죠. 한국말도 생각이 안 나네. 하필이면 아빠가, 보호자가 아침에 일찍 인계가 끝나자마자 9시 정도에 면회를 오셔서 이제 베드사이드에 이렇게 앉아서 아기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아빠가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기를 다 보다가 보니까 그 시린지에 레이블이 항상 붙거든요. 레이블이 붙는데 그걸 봤더니 우리 아기는 남자아기인데 이렇게 이름은 안 보이는데 베이비 걸이라고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담당 간호사한테 우리 아기 남자아기인데 걸이라고 써있다, 이거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간호사가 두 아기를 갖고 있었는데 요 보이 아기 말고 베이비 걸 아기의 시린지를, 모유를 가져다가 이 보이한테 준, 이렇게. 그러니까는 같은 이름은 아니지만 내가 맡고 있던 환자 2명 중에 서로 이름도 다른데 요 다른 아기의 모유를 요 아기한테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또 문제가 생겼냐면, 이 잘못 주었던 요 다른 애기 있잖아요. 요 엄마도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어요. 업셋했어요.
내 모유를 가뜩이나 안 나오는 모유를 남을 줬다 이거지. 그래서 그것도 화가 나는데 그 애기의 모유를 우리 애기한테 잘못 줬지 않았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냐, 막 이런 식으로 돼갖고 굉장히 조금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 간호사의 경우는 굉장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경고받는 단계가 있어요. 뭐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레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벨 1이 제일 이제 뭐 진짜 말 그대로 버벌 워닝이 되겠죠. 뭐 2단계, 3단계 가면 조금 안 좋고 레벨 4 이제 받으면 요거는 이제 파이널 경고예요. 그래서 다음에 한 번 잘못하면 그냥 you're fired. 이분은 그 당시에 경고 4를 먹었어요. 그 모유를 잘못 준 그 인시던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이분이 거의 은퇴가 지금 지난 나이세요. 그렇게 모유 수유 사고가 있고 나서 가장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환자를 데리고 MRI를 가요. 그러면 MRI는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MRI실로 내려가야 되죠. 근데 트랜스퍼 인큐베이터 미는 그거 도와주는 분이랑 이 간호사분이랑 같이 내려간 거죠. 가서 보니까 아기 아이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과를 가든 그러니까 니큐를 떠나는, 아니면 니큐에 있어도 항상 그 아이디 밴드가 이렇게 부착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기가 아이디 밴드가 하나도 없었던 거지. MRI실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아기는 거기다가 MRI 테크니션이랑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두고 니큐에 올라오신 거예요. 혼자서 아이디 밴드 가지러. 그렇게 아기를 두고 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불러서 그 아이디 밴드를 가져다 달라고 얘기를 하던지, 본인이 거기서 아기랑 같이 있던지, 아기를 데리고 오더라도 같이 와서 그걸 가져가든지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분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레벨 4 이후로 두 번째 액시던트기 때문에 잘릴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죠? 이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퇴 나이를 훨씬 지나신 분인데 계속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 측에서도 이제 이렇게 조사하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이분은 본인이 아셨던 거죠. 그냥 이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그냥 병원 측에서 자기를 자르겠구나 싶으니까 이분은 바로 HR 가서 리자인 하겠다고, 본인이 이제 은퇴를 하겠다고 미리 자진해서 사직을 하셨던 거죠. 앞에 내용이 조금 길어졌는데, 두 번째로 아무래도 많이 겪고 보는 실수는 투약에 관한 거예요. 이제 약을 잘못 준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환자 거를 주게 된다거나, 용량, 시간 이런 종류로 약에 관련한 게 굉장히 많게 되겠어요.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 투약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조치들을 취하거든요. 근데도 투약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요거는 제가 처음에 일했던 병원에서 또 좀 저랑 가깝게 지내는 그 간호사였는데, 인트랄리피트라는 하얀 용액에 그 고지질 그 지방 제제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요거는 24시간 들어가거든요, 아기들한테. 근데 본인은 분명히 24시간 셋업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2시간 40분으로 이제 세팅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애기 뭐 지방 랩 검사 나가고 막 이러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도 이제 레벨 2인가 이렇게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레이블도 본인 환자 걸로 돼 있고, 내 환자한테 그 레이블과 맞는 정확한 환자에게 줬지만 뭐가 잘못된 거죠? 세팅을 잘못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어떤 경우가 있었죠? 이분이 펜타닐을 빨리 준 거죠. 펜타닐도 24시간 이렇게 컨티뉴스하게 용량을 굉장히 정확하게 줘서 들어가는 페인 메디케이션인데, 굉장히 중환아였는데 단시간에 확 끝난 거예요. 계속 24시간 줘야 되는 약이. 그래서 이 환자가 사망까지 하게 된 이런 사고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병원 측에서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막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그 펜타닐 그 차팅, 투약, 그리고 남았던 용량, 이게 남았던 용량 체크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약 용량이 얼마가 남아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남은 거죠. 근데 이분이 자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조금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이제 병원 측에서는 안 좋게 본 이렇게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파이널 노티스를 받고 그만두게 된, 잘리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의료사고는 마찬가지로 약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나도 이렇게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고, 이건 모르는 거다. 이거 진짜. 저희 같은 경우는 나이트번이 라인을 다 체인지를 하거든요. 근데 요 아기가 굉장히 중한 아이였어요. 벌써 한 5개월, 6개월 이제 좀 크로닉하게 굉장히 아팠던 아기인데 막판에 이제 더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서 뭐 TPN 인트랄리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드립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페인, 그렇게 오래 아프니까 뭐 페인 메디케이션, 펜타닐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아기가 그 유린 아웃풋에도 문제가 뭐 업앤다운이 심해서 그때 뭐 레이식스도 들어가는 드립이 있었고, 나이트 시프트에서 데이 시프트로 이제 인계를 했는데, 근데 이거를 잘못된 거를 누가 발견했어요? 그날 데이 시프트랑 일하던 오리엔티가 발견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 나이트번이 펜타닐하고 레이식스 펌프가 있잖아요. 근데 펌프에다가 약은 스캔을 다 해놓고 펜타닐 펌프에다가 레이식스를 걸은 거죠. 그리고 레이식스 펌프에다가 뭐를 걸었어요? 펜타닐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굉장히 그날 밤새도록 적은 용량의 펜타닐을 받았고 많은 용량의 레이식스를 받았어요. 그죠? 이게 바뀌었나? 아무튼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문제가 크게 됐죠.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또 펜타닐 이제. 그래서 이거는 그 잘못 걸은 나이트번은 레벨 4인가를 지금 받았고, 그리고 데이 근무자도 그분도 문제가 됐어요. 그냥 인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발견을 하면 이게 나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딱 스탑시키고 그거를 잘못된 거를 교정을 하면 그 블레임이, 책임이 저한테까지 넘어오지 않죠. 대입번까지 넘어오지 않았지만 이미 내가 다 그거를 인정을 하고 인계를 받은 상태에서 다른 오리엔티가 발견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책임이 대입번한테까지 넘어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고소 많이 하지 않나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직접 뭐 고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 없나요? 라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 현재까지 저는 12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직접 보호자가 이제 간호사한테 수를 걸은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그렇고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겪어본 미국 간호사들, 동료 간호사들이 질렀던 실수, 투약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이런 자잘한 실수, 큰 실수가 어떤 결과를 만들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또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예전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느긋한 상태이고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만들면서,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인포메이션을 주면서 저 자신도 스스로 초심을 되찾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거든요. 많이 꼼꼼하게 실수 없이 미국 간호사로 잘 자리 잡는데, 그리고 경력을 쌓으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이상 한나였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화이팅!